2부 순서로는 이제 김창호 특별상 2022년에 수상했던 우석주 씨의 등반 세계에 대해서 대담을 가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김창호 기념사업회에서 책정한 이제 특별상은 김창호 대장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수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국대학산학연맹에 의뢰를 해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산악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 또는 젊은 분이라는 기준으로 심사를 거친 끝에 우석주 씨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 산악인의 밤 행사에서 상금과 상패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상 이유는 새로운 등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김창호의 선구적인 면모를 설악산 큰세봉 남봉 암벽 등반을 포함한 한 해 등반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이를 축하하고 기리고자 수상을 합니다. 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챕터로 본인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등반을 국내외의 등반의 경향에 관해서 또 대화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길 텐데요. 현재 하는 일이라던가 본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우석주라고 합니다. 강원대학교 산악회에서 등반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장비나 의류를 수입하는 등산과 관련된 장비들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요.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주말에 산에 다닐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등반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등반을 하게 된 그런 시작 과정이 있을 텐데, 과거에 등반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어릴 때부터 산을 좋아하셨다거나, 산악회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런 것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우연은 아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뭘 좀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클라이밍에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라이밍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저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제가 학교를 춘천에서 다녔는데요. 춘천에서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를 많이 찾아봤는데 찾다 보니까 강원대학교 산악부가 나왔고, 또 다른 하나는 춘천 클라이머스라는 작은 클라이밍 단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곳 중에서 어디를 가야 할까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알고 지내던 어떤 지인분께서 그래도 너가 대학생이니까 또래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해서 강원대학교 산악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 어떤 여자분께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클라이밍을 좀 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을 하고 싶은데 강원대학교 산악회에 입회하면 클라이밍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이러고 전화를, 그런 거 하시려면 춘천 클라이머스를 알아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전화를 그냥 끊고 한동안 잠깐 잊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제 춘천 클라이머스를 다시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래들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연락을 했고, 일단은 산악부에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산악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산악부에서 클라이밍을 많이 하지는 못했고요.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큰 배낭 메고 야영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등반이나 더 힘들었던 등반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 학생 때는 사실 선배들 따라다니기 급급해서 초반에는 크게 기억에 남는 건 없었는데 제가 산악부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하계 서북주종주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간현에서 이제 암벽 등반을 하러 연맹 산행을 갔는데 간현에서 한 5.78 정도 되는 루트였는데요. 이제 선등을 섰습니다. 거의 한 1시간을 넘게 거기 매달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약간 다리를 덜덜 떨면서 정말 거기서 생사의 기로를 혼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간신히 어째저째 해서 내려왔는데 정말 그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등반을 그만둬야겠구나.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뭐 잘하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무섭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온갖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려왔고 그날 저녁에 역시나 이제 잔뜩 오신 연맹 선배들과 학교 선배들에 의해서 술을 많이 먹게 됐고 모든 걸 다 까먹고 이제 다시 다음날 그 배낭을 메고 그렇게 부실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일입니다. 재학생 때. 네. 그리고 김창호 특별상 선정됐을 때 하신 게 이제 2022년에 설악산 큰세봉 남벽 암벽 등반을 얘기를 했는데 그 등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큰세봉 남봉은 제가 이제 토항을 등반해서 대청봉까지 가는 이런 등반을 한번 동계 때 겨울에 계획을 해서 했었고요. 그때 대청봉을 지나서 소청으로 하산하는 길에 이제 그날따라 날씨가 유독 좋아서 멀리 보이는 내설악과 외설악의 조망이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때 공룡능선이 딱 눈앞에 잘 펼쳐져 있었는데요. 공룡능선 상에 되게 많은 봉우리들이 있고 큰 벽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 큰세봉이라는 봉우리가 딱 눈에 띄었고 거기 큰세봉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제 남봉이라고 제가 칭하는 그 봉우리에 삼각형으로 반듯하게 된 아주 깨끗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유독 눈에 잘 띄었고 그 벽을 보고서 저기는 뭐지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같이 갔던 이제 형들한테도 물어봤는데 형들도 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집에 이제 복귀를 하고 한동안 잊고 있다가 조금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부터 시작해서 뭐 구글어스 사진이나 여러 사람들의 산행기를 찾아보면서 공룡능선에 있던 그 봉우리를 이제 찾기 시작했고 제가 기억하던 그 봉우리의 모양을 토대로 해서 일단은 위치를 찾아보고 여기가 어딜까를 계속 많이 찾아봐서 나온 게 큰세봉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진흥선에 있었던 봉우리가 큰세봉 남봉이라고 제가 부르는 봉우리였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룡능선 상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세봉은 공룡능선의 등산로 상에 있고 큰세봉 남봉은 공룡능선의 등산로에서 좀 벗어난 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약간 칼날 같은 능선, 칼날까지는 아니고 숲으로 된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큰세봉 남봉까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등반이 되었던 흔적이나 기록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 회사 생활하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잠깐 잊고 있다가 또 생각나면 찾아보고 또 잠깐 잊고 있다가 생각나면 찾아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여기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추석 때 회사 휴가를 좀 쓰고 아무래도 처음 가보는 곳이고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이렇게 들어가서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 기간이나 뭐 등반을 시도한 횟수나 뭐 그런 건 하나 어느 정도 등반 됐나요? 시도한 횟수는 한 번이었고요. 처음 가서 등반을 시도를 했고 기간은 2박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담사에서 출발을 해서 어프로치를 하루 정도 걸렸고요. 저는 처음에 그 큰세봉 남봉 앞에 제가 생각했던 베이스 자리에 도착하는데 하루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형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길을 많이 헤맸고
길을 헤매고 또 날씨가 그때 따라 또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계곡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계곡상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를 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등반 장비를 다 챙겨서 등반을 시도를 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실상 벽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추측하는 위치에 벽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장비를 챙겨서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튿날에도 계속 그 인근에서 헤맸습니다. 이튿날에는 더 날씨가 안 좋아졌었고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되겠다, 집에 내려가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일단 텐트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가는 길에 마침 그 벽이 살짝 보여가지고 제가 다시 거길로 기어 올라가서 벽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내려와서 하루를 더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출발을 해서 벽을 등반을 한 다음에 그날로 바로 짐을 다 챙겨서 저녁에 하산을 했습니다. 백담사로 다시.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마음을 많이 쓰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성취를 해서 물론 엄청난 이제 성취감과 그런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혹시 약간 뭐 허무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벽을 왜 사람들이 안 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 정도로 크고 이렇게 반듯한 벽인데 사람들이 많이 아예 사람들이 시도를 안 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접근이 어려운데 접근이 어려운 거에 비해서 벽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뭐 실제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서 보는 거랑 가서 보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벽이 뭐 엄청나게 작더라, 볼품이 없더라,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서도 또 가서 한참 계곡을 헤매면서 벽을 못 찾고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엄청 했죠. 내가 여기서 진짜 이거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거냐,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제 벽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크고 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등반을 하기 전까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리지 않았었구나,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게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튿날 등반은 크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벽이 있었고 능선이 있었는데 저는 좀 최대한 쉽게 능선으로 이제 라인을 잡아서 올라갔었고요. 등반 자체는 한 대여섯 시간 정도,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등반 거리는 한 150m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정상에 올라섰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몇 년을 찾아 헤매던 곳을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등반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에 좀 뿌듯함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크게, 그러니까 이 등반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뭐 되게 재밌고 좋은 등반이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크게 관심 밖에 있는 등반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등반을 지속하는 게 우리나라 이제 실정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등반을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고민을 내 스스로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은 등반들을 이제 가고 싶은 데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2023년에 뭐 계획하고 가까운 미래에 계획하고 있는 목표라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꼭 이뤄보고 싶은 그런 등반 대상지나 뭐 그런 게 프로젝트나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사실 뭐 가고 싶은 곳은 너무 많은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뭐 좀 걸러가면서 시도를 해야겠죠. 처음에는 저는 회사 생활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거는 아주 이상적으로 한 해에 한 번씩 4,000m, 5,000m, 6,000m, 7,000m 이런 형태로 등반을 좀 고도를 높여가면서 경험치를 쌓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알래스카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다들 흔히 가고 싶어하는 뭐 파타고니아니 이런 곳은 뭐 당연히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대상지이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지금 네팔에 한번 등반을 하러 가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당연히 해보지 못한 많은 루트들이랑 어려운 난이도의 등반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네. 그럼 본인이 이제 그런 목표로 하거나 등반 대상지 같은 걸 정하는데 혹시 뭐 특별하게 우선순위나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사항들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난이도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드는 비용이나 시간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성취감이나 또는 즐거운 정도 뭐 접근성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조금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뭐 특별히 이제 어떤 종류의 등반을 아직 이거를 주력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많아서 뭐 그런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현재는 고르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는 휴가를 모아서 등반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등반지까지 가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 내려서 그 대상지까지 가는 시간을 많이 따졌었고,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제가 다녀왔던 키르기즈스탄의 알라메딘이라는 산에서 했던 등반은 비행기에 내려서부터 그 산에 들어가기까지의 접근이 한 이틀, 3일 내로 갈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준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좀 따져봤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인 제약이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은 힘드시니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질문하신 것 중에서 김창호 대장님이 이제 그 뭐 금전적인 경제적인 것들 어떻게 했는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앞으로 뭐 등반을 계속 해 나가시거나 이제 원정을 또 계획하시거나 하면 그런 생계나 그런 것들 또 가족 관계나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고정된 급여와 보장된 어떤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등반을 할 수 있다. 왜냐면 경제적인 부분이 받침이 안 되면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넣을 수 없다던가 이러면은 등반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정적인 급여, 안정된 직장. 근데 최근에는 약간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돈을 번다는 게 요즘엔 더더욱 그 범위가 넓어지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혹은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좀 나의 소비나 아니면 다른 데서 나가는 것들을 좀 줄이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형태의 어떤 소비 생활이 그렇게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벌지 않아도 등반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문제가 될 거냐라는 고민을 요즘도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등반을 하게 되면 이제 단독 등반이 아니고 팀으로 하거나 뭐 이제 같이 하게 될 등반 파트너가 있어야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제 원정을 준비하다가도 팀이 이제 깨져가지고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제 현재 이제 본인이 하고 같이 함께 다니는 최고의 등반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그런 등반 파트너십으로서 어떤 점들이 좋아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등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산악부 때는 당연히 이제 그 선후배들하고 산에 다니고 매주 이렇게 산에 가니까 크게 누군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항상 그 정해진 바운더리 안에서, 영역 안에서 함께 가고 당연히 같이 가고 당연히 같이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시 되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크게 한 적이 없었고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는 다행히 이제 제가 대학 산악부 때 쌓아온 인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는 이제 강원도 쪽에서 다녔지만 생활권을 경기도 서울권으로 넘어오면서 그쪽에 있었던 산악부 사람들하고 또 어울려서 이렇게 산에 다니게 됐고요. 다행히 등반에 관심이 많고 또 저랑 비슷한 성향,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그분들하고 등반을 좀 초반에, 사회생활 초반에 많이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각자 이제 어떤 가족이 생기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뜸해지는 분들도 생기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이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시간을 맞추고 어떤 의사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사실 부딪힐 거리가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굉장히 등반에 관심이 많고 등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도 더 이제 몰아가는 그런,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주말에 좀 쉬고 싶은데 주말은 만큼은 꼭 등반에 가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제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이제 등반을 계속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데 그 평소에 그런 뭐 운동이나 뭐 특별히 등반을 위해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오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암장은 항상 꾸준히 나가고요. 뭐 등반 이렇게 산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암장을 쉬어본 적은 정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큰 부상이래봐야 저는 발목을 다치는 정도의 부상이었는데 뭐 그럴 때 한 달 정도 쉰다거나 하고 항상 꾸준히 암장 운동을 했던 것, 그게 뭐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혹은 퇴근 후에 달리기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암장은 주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는지요? 예전에는 한 4번씩은 꼭 갔었거든요. 평일에 4번 가고 주말에 등반 가고 했는데 이제 뭐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게 4번을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4번 갔다가 주말에 등반 가고 하면 조금 힘들어서 지금은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근데 아직은 3번까지는 충분히 커버가요. 그렇게 몇 년을 해오신 거예요? 네. 지금 그래도 뭐 한 10년 넘게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 네, 그럼 본인에 관련된 질문을 넘어가서 이제 국내 등반 경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용화산 세남바위 그리고 장수바위에서 루트를 개보수하고 가이드북 출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과정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중에 뭐 문제나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보수 용화산은 강원대학교 산악회 모산이고요. 거기서 저도 등반을 시작했고 거기서 배운 것들이 이제 다른 곳에 가서도 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항상 바라봤던 곳인데요. 2019년에 보수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발단은 이제 마담길이라고 하는 루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가 개척한 루트였는데 여기를 이제 다른 팀에서 보수를 해주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거는 해야지라고만 생각은 하고 계속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것을 이제 다른 분들이 먼저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다. 여기를 다시 우리가 깨끗이 정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등반지가 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했고요. 뭐 물리적인 것은 이제 인력이 부족했고 경험이 좀 부족했던 거. 등반만 할 줄 알았지 루트를 보수하거나 뭐 새로 낸다거나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것도 크게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천천히 했습니다. 그것 외적으로 오히려 이제 루트를 보수하거나 개척을 해보면서 볼트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혹은 잘못되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는 거 그리고 자연을 어떻게 보존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담길이 발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마담길 보수가 되었을 쯤에 볼트 사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트를 적절한 곳에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였고 거기에 저 또한 동조를 했었고 그 의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마담길이 새롭게 보수된 걸 보았을 때 되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하지 못하고 했던 걸 다른 분이 나서서 선뜻 힘들게 해줬는데 되게 그것은 감사하지만 그 루트가 보수된 형태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달랐고 그래서 거기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수를 해주신 당사자들과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일방적이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담길에 대해서 루트 보수를 다시 진행을 했고 사실상 보수라기보다는 그냥 볼트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트를 제거하면서도 이거를 진짜 빼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많이 혼자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볼트를 이제 많이 제거를 해놓은 상태에서 제가 다른 루트들을 작업하기 위해서 옆에 매달려 있을 때 다른 분들이 등반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거 뭐냐 여기 뭐 볼트도 없고 이게 등반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막 제가 옆에서 다 그분들은 제가 그걸 한 사람이라는 걸 당연히 모르셨을 거고 제가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등반이 편해지고 장비도 적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등반은 적재적소에 볼트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것대로 없는 대로 또 그걸 헤쳐나가는 게 이제 등반에 대한 묘미이고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사실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담길 볼트를 누가 뽑았냐에 대해서 뭐 흔히 인터넷에서는 뭐 누가 뽑았다 제가 근데 생각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한창 볼트에 대해서 완강히 반대하시던 분들이 막 그걸 제거했다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뽑았습니다. 강제 산악회에서 다 뽑았습니다. 아직까지 해외 원정이나 이런 경험들이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거나 파악하고 있는 해외 등반의 경향이나 그런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까 앞선 발표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8,000m급의 등반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얼마 전까지는 한 6,000, 7,000m급에 대한 알파인 스타일의 등반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소셜미디어나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을 많이 보면
고도는 더 낮지만 좀 더 어려운 루트를 개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뭐 고산에 있는 거벽 루트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등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간에 이제 보지 않았던 라인들을 찾아서 개척을 하는 거. 네. 항상 옆에 있었지만 낮은 산인데 그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어떤 라인들을 찾아서 개척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국내의 그럼 등반계에는 어떤 경향들이 좀 있을까? 약간 뭐 이게 뭐 정답도 없고 그런 거지만 이제 약간 젊은 산악인의 입장에서 뭐 방향성이라든가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문제의식을 가진 것들이 있을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저도 등반을 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상을 받게 된 이유도 최근에 등반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한 등반이 뭐 너 되게 잘했다고 이건 아니고요, 절대. 그냥 워낙에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냥 저 같은 친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어떤 알파인 스타일 뭐 이런 좀 트레드 등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강 상태가 들어간 것 같고, 우리나라에 계셨던 유명하신 등반가들, 뭐 많은 등반을 해오셨던 분들이 이제 혹은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등반을 좀 해외 등반을 멈추셨다거나 이런 형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또 볼더링, 그에 반해서 볼더링 인구는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실제로 실내 암장이라고 옛날에 말했던 볼더링 짐에 가보면 평일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학 산악부도 다시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유입되는 층에서 등반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던 그 선을 넘어간 어떤 등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등반에 대해서 통제가 많아지고 규제가 많아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해왔던 것들을 이미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제 후배들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것들, 예전에 우리가 그냥 늘상 해왔던 등반들도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허락도 어려운 지경이 돼서 좀 아쉽고, 그런 등반을 못하는데 새롭게 등반하는 친구가 없어, 혹은 뭐 등반의 경향이 너무 후퇴돼 있어, 우리나라 등반 너무 침체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그런 등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산에 다니는 것 중에 자유라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억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배 산악인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정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 히말라얀 펀드라고 이제 뭐 김창호 대장이 만드셨던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히말라얀 펀드는 김창호 대장이 처음에 만들었고, 그 뜻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여러 대상지, 특히 고산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도전하는 등반을 하려는 젊은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펀드 모임이 있었는데요. 펀드 모임을 가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을
제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 계정에 짧게 올렸어요. 내용은 뭐 도전이나 어떤 모험에 대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여러 물질적인 부분들, 명품들이라던가 어떤 비싼 물건들, 뭐 시계, 백, 차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것에 아쉽다라는 의미의 글을 썼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러시더라고요. 누구한테 명품차, 명품백 뭐 이런 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히말라야랑 똑같지 않냐라고 그런 댓글을 달으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었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형태로 등반을 바라보시는 분들, 뭐 혹은 히말라야 등반을 막 그게 우리의 명품백이나 너희의 히말라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펀드에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지원하는 거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국내외에 존경하거나 뭐 좀 닮고 싶다, 아니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등반가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혹시 뭐 이 자리에 계시면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좋고요. 사실 네.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사실 저의 롤모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강한 등반을 하신 분들이, 어렵고 센 등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저의 항상 이제 우상이 되어 왔었고, 그럼에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등반가들한테 되게 많이 감탄을 하는데요. 어떤 성별에 의한 신체적인 특성을 좀 인정을 한다면 분명히 여성들이 산에서 겪는 어려움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런데도 그런 어떤 특성을 극복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것을 극복을 하면서 등반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계시고, 특히 국내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성 등반가 분들한테 많이 경외감을 느끼고요. 뭐 그래도 재미삼아 뭐 실제로 그냥 해외에 있는 유명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리닐을 되게 멋있다고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고요. 리닐이 이제 노즈를 프리로 한 다음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It goes boys라고. 그게 너무 멋있는 말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밥시 장걸이라는 독일 여자가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체인징 코너, 노즈 체인징 코너 이제 레이백으로 올라가는 그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게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꽤 많이 되긴 했지만, 혹시 대담자한테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몇 가지 질문, 한 5분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구석주 씨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네,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질문 너무 많이 준비해 와서. 네. 질문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결혼은 언제? 스스로가 좋아하는 결혼 언제 하실 건지. 결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4월에 할 것 같습니다. 개인 청문 같은 거. 프로포즈는 언제? 네. 네. 제가 얘기한 정말 트렌드라는 걸 얘기했어요. 아까 뭐 전에는 뭐 8,000m 어떤 콘서트가 있었으면 지금 이제 또 고도는 낮지만은 높은 벽을 오르는 그런 트렌드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석주 씨는 그런 트렌드를 쫓아갈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정말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계속 이어갈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직까지도 모든 등반에 다 관심이 많고 뭐 볼더링부터 시작해서 고산 등반까지도 폭넓게 아직 관심이 많고 어느 하나 내가 이거를 주력해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뭐 그것은 내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요. 어쨌든 저는 트렌드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등반은 제가 하고 싶은 등반의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제가 딱 최종적인 목표로 삼는 등반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에베레스트 동벽에 판타지 리지라는 그 동릉 등반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상 뭐 테크니컬한 아주 어려운 뭐 암벽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등반은 아닌 것 같고 옛날 방식의 어떤 고전적인 이제 고산 등반 방식을 취해서 해야 되는 등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등반을 하려면 어쨌든 저는 트렌드에서 벗어난 등반을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산 등반 4,000m, 5,000m, 6,000m 이렇게 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고도를 높여가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그 최종적인 대상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슨 산악인에 대한 상을 주는 거는 기존에 많이 있었는데 그 상 받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대담하는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것 같거든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본인이 좀 참가를 했으니까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도 사실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뭐 무슨 상을 받아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대담을 할 만한 사람인가, 등반을 했나라는 생각을 여기 오기 전까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에 비하면 아직 뭐 한참 부족하고 뭐 경험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 생각하고 이 상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냐라고 물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이런 자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등반 뭐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지만 좀 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데 나와서 함으로써 인해 제가 선배들을 바라보듯이 제 밑에 있는 후배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쟤처럼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일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답변 잘 해주시고 말씀 잘 해주신 구석 주식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